통합과학 6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관측함으로써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특이한 점을 관측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주에 있는 천체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해보니 이 흡수선들의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색 파장 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색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흡수선들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 그런데 우리 빛의 파장 얘기했었죠. 적색은 어떤 파장에 해당하죠? 네, 굉장히 긴 파장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흡수선의 위치가 계속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면 이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빛의 파장이 왜 길어질까? 자, 파장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짧아지고요.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천체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관측자인 지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즉, 이 빛이 나온 천체가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1900년대 초에 우주 공간이 정적인 상태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천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주 팽창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세기 통틀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허블이 주장하는 우주 팽창을 바탕으로 또 다른 유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의 우주 공간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가면 우주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얘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리고 시간을 더 많이 되돌리면 우주는 원래 어디서 시작되었다? 네, 한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배울 주제거든요.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초고밀의 한 점에서 시작되어 폭발이 일어났고요. 점점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초고온, 초고밀의 한 점에서 대폭발, 즉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때를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이라고 과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발 직후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 기본 입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어요. 또 이 쿼크에는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는데요. 업쿼크는 위쿼크라고도 하고요. 다운쿼크는 아래쿼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업쿼크는 업의 첫 글자를 따서 소문자 U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운쿼크는 다운의 앞글자를 따서 소문자 D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기본 입자들의 전하량을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의 공간이 더욱더 팽창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우주 공간의 밀도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보다 무거운 입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쿼크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을 조금 써보면 먼저 양성자는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만 써보면 UUT라고 할 수 있겠죠.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반면에 중성자는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UD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전하량도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전하량은 일단 양성자는 업쿼크만 2개 하면은 플러스 3분의 4죠. 그런데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니까 결국에는 3분의 3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자는요 이렇게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예요. 그럼 플러스 3분의 2인데 다운쿼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 0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까지 흐르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약 3분 후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주 공간이 더욱더 팽창하게 되고요.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더욱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을 해서 그보다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지는 원자 핵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양성자 2개와 그리고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된 이 원자 핵은요. 어떤 원소의 원자 핵이 되냐면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 됩니다. 그럼 이 헬륨 원자 핵에 전하를 한번 써보면 헬륨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2겠죠. 중성자 2개예요. 이거는 0이죠. 그럼 최종적인 헬륨 원자 핵의 전하는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주기율표 배웠죠? 주기율표에서 헬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2번이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헬륨의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2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고요. 원자 번호가 2번인 것입니다. 그럼 헬륨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헬륨보다 원자 번호가 빠른 원소가 뭐죠? 수소죠. 헬륨보다 이 수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수소의 원자 핵은 어디 있냐? 바로 이 앞에서 만들어졌던 양성자 있죠. 이 양성자 하나가 양성자 그 자체가 바로 수소 원자 핵이 됩니다. 그럼 이 수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성자 하나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시간이 더 지납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시간이 흐르냐면 빅뱅 후 약 38만 년 후까지 시간이 흘러요. 자, 그러면은 이 동안 우주 공간이 굉장히 많이 팽창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낮아지고 우주의 온도도 낮아집니다. 자, 이 온도가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바로 3000K까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아까 만들어졌던 기본 입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전자이죠. 자, 이때까지 전자는 원자 핵과 결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다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자가 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서야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탄생하고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원자들이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 먼저 있었던 원자핵 뭐가 있었죠? 일단 수소 원자핵이 있었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만납니다. 그런데 전자 몇 개가 결합하느냐? 이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은 수만큼의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만들어집니다. 왜냐?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고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수소 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헬륨 원자핵도 있죠. 자, 이 헬륨 원자핵에는 전자가 몇 개 결합하겠어요? 헬륨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전자도 2개 결합을 해서 중성을 만듭니다. 전자 2개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 그 중에서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후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낮아졌죠. 사실 이 전에는 전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주 공간에 그냥 불규칙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우주 공간을 전자가 이렇게 흩어져서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우주 공간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전자에 막히는 거예요. 빛이 우주 공간에 퍼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온도가 3000K 정도까지 낮아지니까 전자가 이제 원자 핵에 결합하게 되죠. 우주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던 그 전자들이 원자 핵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주 공간에 어떤 공간 자체에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서 빛이 이제서야 직진할 수 있게 되고요. 우주 공간 전체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주의 상태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을 통해 우주가 탄생하고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과학에서는요, 이러한 이론 그 자체보다는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선생님은 2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던 과학자들은요, 이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1 정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3대1인지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기도 하고요.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의 반응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이 둘의 개수가 거의 비슷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두 반응 중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어요? 당연히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 개수비가 얼마까지 차이가 났냐면 약 7대1 정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7대1 정도까지 벌어지고 나서 반응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입니다. 그런데 우리 헬륨 원자핵 만들 때 중성자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수가 1개니까 선생님이 이거 2개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자, 양성자의 개수도 14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중성자 2개는 헬륨 원자액 만들 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양성자 14개 중에 이것도 2개로 조금 나눠볼게요. 12개 그리고 2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는 얘네들은 누구 만들 때 사용이 돼요? 헬륨 원자액 만들 때 사용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양성자 12개는 이제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수소 원자액이 되겠죠. 근데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하나니까 양성자 12개면 수소 원자액 몇 개예요? 12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수소 원자핵 12개 그리고 헬륨 원자핵 하나. 자, 12대 1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질량비였죠. 질량비. 그래서 질량비로 따지면 자, 이 입자들의 질량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요. 둘 다 똑같이 질량이 각각 1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뒤에 뭐 원자에 대한 단위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위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양성자도 질량이 1이고 중성자도 질량이 1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 헬륨은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되어 있죠. 그럼 총 질량이 몇이겠어요? 네, 4겠죠. 그럼 이 헬륨 하나의 질량은 4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소 원자액 하나의 질량 몇이겠어요?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이 1이죠. 그런데 전체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라고 하면 수소 원자핵이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그럼 전체 질량은 12입니다. 그래서 질량비는 12대 4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대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던 과학자들은 여기까지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다른 과학자들이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관측해서 우주의 원소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에 가깝게 근사치로 나왔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요. 이것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증거 2개 얘기한다고 했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아까 우리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전자들 때문에 빛이 우주로 퍼지지 못하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했는데 전자들이 원자핵에 결합을 하게 되면서 빛이 우주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던 과학자들은 이때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빛이 아직까지도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끈질기게 그 빛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 3000K는 아니고 약 2.7K 정도의 파장에 우주 전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빛을 관측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스펙트럼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원소들이 그렇다면 우주에서 어떻게 생성된 것인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우주 전체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주를 구성하는 별에 대한 탄생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